엄마를 닮은 미소가 예쁜 11살 서윤이, 서로가 전부였던 모녀에게 생긴 새로운 가족,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였다는 박 씨. 같이 아이언 키우는 거 알아? 같이 다니는 모습들을 그게 되게 행복하다 그랬고 좋은 아빠한테 잘해줍니다. 웃음이 끊이질 않았던 서윤이네. 그러나 짧았던 행복. 무슨 일이에요? 악몽이고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 소리 지르면 다 죽일 거야.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한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엄마 지은 씨. 범인은 남편 박 씨였습니다. 남편이라고요? 아니, 아이고 나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나는 그 지금도 나는 손만 같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악몽으로 변해버린 그날 밤,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던 밥상엔 이제 엄마의 자리가 없습니다. 아까워네. 진짜 그냥 하나 서셔갖고 그냥 얼마나 얘가 마음이 깊은 앤데. 39.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까? 아이고 참. 그날은 손녀를 봐달라는 부탁에 딸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악몽이고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 애기 방에 들으려고 이제는 다 누웠어. 이제는 조금 있으니까 애기 띵동 울리더니 그놈이 왔어. 안 열어줬으면은 됐을 텐데 내가 열어줬단 말이야. 오전 12시 30분경 외출로 돌아온 남편 박 씨. 그런데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들고 왔군요. 우리 딸이 일어나가지고 그 방으로 갔어.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났지. 나갔는데 우리 딸이 내 불을 켜지고 뒷걸음질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손에는 그 들려져 있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나도 바로 찔른 거야. 아이고. 남편은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찌르고 말리던 할머니도 공격했습니다. 이때 지은 씨가 눌렀던 건 휴대전화 녹음 버튼. 어머. 아유.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애기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일어나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세요. 뒷걸음질 해가지고 애기 방으로 얼른 확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잠갔어. 하고 2층에서 떠나졌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 할머니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한밤중 흉기에 찔린 할머니는 맨발로 거리를 헤매며 죽을 힘을 다해 살려달라 외칩니다. 그 시각 집안에서는 진짜 신고해. 어떡해. 아내를 죽인 뒤 집 밖으로 나온 박 씨. 손에 흉기를 든 채 할머니를 쫓아갑니다. 참. 오전 12시 50분경 신고 전화를 받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 거실로 보이는 곳에 이제 그 환자분 한 분이 엎드린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었고요. 가슴 쪽이랑 복부 쪽에 한 4, 5cm 정도 되는 자상이 있었고요. 가슴과 목에 치명상을 입은 지은 씨. 사건 발생 30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들. 그 할머니가 이 창문에서 뛰어내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웃 주민들은 그날의 공포를 기억합니다. 아유, 여기 그냥 난리 났었어요. 여기 사람 살려고 그래서 막 문마다 다 여는 거야. 막. 일로 가갖고 길 넘어서 여기 맛있으니까 밥 넘어간 거야. 할머니를 쫓던 박 씨는 담을 넘어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살인사건 피의자로 공개 수배된 박 씨. 인천과 시흥일도로 도주하던 그가 모습을 드러낸 건 사흘 뒤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 지금 모자도 쓰고 옷도 바뀌고 용의 주도한데요. 10명이 넘는 경찰이 객실로 들이닥치고 5분간의 대치 끝에 검거된 박 씨. 경찰 추적을 피하려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아, 객실 안쪽 문 손잡이에 끈을 묶고 끝까지 저항한 박 씨. 그는 왜 살인을 저지른 걸까? 사위가 휘두른 흉기로 복부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할머니. 아유, 어이구. 여기를 찌른 거야. 생사의 고비를 겨우 넘긴 후에야 딸의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친구한테가 실어서 다 나오고 치료하고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 누나 조금 아까 3회장 지냈다고 그러더라고. 한 아이의 엄마이자 딸이었던 지은 씨는 그렇게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내 딸을 품에 안던 첫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팬의 쪼고리. 아이고. 이 옷을 입고 세상에 날 적엔 이리도 허망하게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야 되는데 억울하게 갔잖아. 억울하게 우리 애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품에 안기던 작고 소중한 내 딸 지은이 다시 한번 두 뺨을 부비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이게 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내음이 걔만의 그 향이 그 애기.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아유,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남자와의 결혼을 막았을 겁니다. 자체는 이제 누나가 뭐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잘해주고 하니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죠. 몇 년 전 누나가 남자친구라며 소개한 남자 박종석. 돌싱이었던 두 사람은 2022년 3월 법적인 부부가 됐습니다.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가장이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나 유부남이라고 누구랑 결혼했니? 당신하고 내가 잘하긴 잘할게. 지은 씨의 딸과도 곧잘 지냈답니다. 아, 그럼 엄마로서는 너무 그냥 고맙고. 그렇죠. 그렇죠. 서윤이도 그런 새아빠를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5개월 만에 죽음으로 끝난 결혼 생활. 5개월의 시간,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럼 여기 우리 집에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혼 소리를 쓰고 갔어요. 누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혼을 해요. 사건 당일 지은 씨에게 준다며 협의 이혼서를 작성했던 남자. 남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던 거네요. 그렇네요. 이혼을 왜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돈 문제. 돈이 맨날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동생. 지은 씨의 휴대전화를 가져왔습니다. 누나의 녹취 관한 것만 한 10,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것까지 하면은 16,000개였어요. 16,000개요? 네. 10,000개가 넘는 녹음 파일. 대부분이 박 씨와의 통화. 사건 직전 부부가 나눈 대화엔 왜 오빠 혼자서 나한테 협의하러 갖다 들이대? 그러면은 협의를 했을 때 협의해서 아니 나 그냥 이혼하니까 아니 무조건 헤어지자가 답이 아니야. 난 답이야.
이혼하자는 남편의 요구를 거절한 지은 씨.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게요. 대출 1,000만 원 받아서 주고 누나 이름으로 아, 차 해주고 누나는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합의 이혼을 당장 써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박 씨. 운전면허도 없는 아내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아까 도주할 때 차 탔던 그 그 차량이요. 차예요, 그 차. 예. 박 씨를 만나면서 지은 씨가 대출받은 금액 약 2,300만 원. 지은 씨가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에는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나았다며 돈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게다가 게임으로 카드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결제하고 거기에 돈 쓰고 하느라고 돈을 안 갖다 준 거예요. 아,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즐겼다는 박 씨. 게임에만 한 달에 100만 원가량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게임을 하겠다며 지은 씨에게 돈을 요구했던 남자. 아내한테 당신은 금고라고 이렇게 하네요. 지은 씨 가족 통장에 있던 돈도 썼나 봐요. 이야, 박 씨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로부터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는 10년지기 친구.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뭔데? 이게 내 언니라고 전화해보라고 그런 식으로. 어? 내연녀요? 우연찮게 핸드폰을 봤는데 씨한테 내 언니가 3명, 2명, 3명 있었어요. 2명, 3명? 어렵게 박 씨의 내연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누가 유부남이라 생각을 하겠어요. 거의 한 달 정도를 만났어요. 네네네. 넉살 좋고 성격 좋고 그냥 돈 잘 쓰는 오빠라 생각을 했지. 돈을 많이 잘 썼나 봐요. 이렇게 계속. 잘 썼어요. 그 오빠 나오는 날은 그 오빠가 다 계산하는 날이에요. 항상 주머니에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핸드폰에 지가 딸이라고 저장돼 있어요.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오면 그냥 그거 뭐냐 그러면 그 돈 줘야 될 거 아직 못 줘갖고 그래서 그렇다. 하, 아, 아내에게 빌린 돈으로 내연녀 앞에서 돈 잘 쓰는 오빠가 되었던 남자. 아내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끝났다고. 나 너 이제 안 만난다고 이제. 끝났다고. 끝난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떡하냐고. 야. 그게 일 안 해준다고? 우리 빚이 있어 오빠. 알았다고 합의를 할 테니까 승부에 대한 거 다 하고 그러고서 하자고 우리 그럼. 바라봐 오빠 같아서 내가 드린 게 아니야. 아니 너 그냥 봐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 봐봐. 와, 진짜. 집에 놀러 갔는데 칼 어디 있어 뭐 어디 있어 천장 저쪽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꺼내더라고. 언니 이거 왜 여기다 갖다 놨어 이래. 때문에 갖다 놨다. 남편의 행동에 위협을 느꼈던 걸까? 아이방 침대 밑에 숨겨둔 가방엔 집안에 온갖 날카로운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우 세상에. 아니 저렇게. 이제 이 사람의 그 습벽이죠. 평소에도 흉기를 가지고 뭐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위협을 아주 일상적으로 해왔던 사람이라. 이 돈을 해결해 줘야만 내가 이혼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뭐 몇 번이건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지은 씨를 만나러 가는 길. 가족들이 힘들다고 하면 언제든 달려왔던 딸. 홀로 서윤이를 키우면서 힘든 티 한 번 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딸을 보내야 할까요? 살아있는 것조차 미안해진다는 할머니.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든데 편안하게 쉬어. 힘들지 말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엄마 목숨 바꾸라면 바꾼다. 그만큼 엄마가 사랑한다 우리 딸. 이 상황이 낯설기만 한 11살 서윤이. 아이고, 어떡합니까? 참. 아이고 참. 할머니를 따라 엄마에게 서툰이 인사를 건네봅니다. 가족들이 바라는 건 지은 씨의 마지막 가는 길에 억울함이 없도록 범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 작년 8월 9일 검찰에 송치된 박 씨는 범행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인, 살해 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30년 형량을 선고받은 박 씨.
하지만 범행을 후회한다던 말과는 달리 올해 1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피의자 박 씨의 누나였습니다. 네. 통화 가능하세요? 네. 한번 만나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뭐 어떤 얘기요? 나는 뭐 저희가 뭐 도와주고 어떻게 합의라도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전화한 거죠. 피해자의 동생인데 저한테 도와줄 거? 저는 합의서를 하나 받고 싶거든요. 무슨 합의서요? 도와달라는 합의서를 받고 싶은데 뭘 도와달라는 합의서죠? 동생이 그렇게 막 살지는 않았잖아요. 이야, 이게 유가족들한테 할 얘기입니까? 일단은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뭐 이런 말도 한마디도 없고 전화 와서 다짜고짜 뭐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잘못한 거 저희 누나 살해했잖아요. 그건 어떤 걸로 또 말할 수 없는 그렇죠. 거고. 그거 빼고 뭐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박 씨 가족은 어떤 입장일까? 수소문 끝에 그의 모친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무슨 말을 할까요? 사과를 먼저 해야죠. 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했지. 고의적이라는 얘가 나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내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장례식장도 안 가고 사과도 없었다고 하는데. 사과? 네네. 무슨 사과? 미안하다. 거기 갔다가 진짜 해주려고 거든? 우리가 의미하는 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1억이고 몇 천만이고 얼마 주고 싶으면 힘드는데 돈이 어딨어. 야, 아내에게 돈을 빌리고 불륜을 하고 수차례 이혼을 요구했던 박 씨. 그렇다면 아내 지은 씨는 왜 처음부터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까? 사건 이후 지은 씨의 방에서 발견된 편지 한 통. 내가 혼자 키웠잖아요. 처음에 한 결혼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거 남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이거 살았던 거야. 딸에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엄마. 나만 참으면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막을 내린 결혼 생활. 눈발이 휘몰아치던 겨울의 어느 날 가정법원을 찾은 지은 씨의 남동생. 법원에서 이제 후견인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조카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양육하기 위함도 있고 누나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함도 있고 뭐 빚이나 이런 거를 또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위함이죠. 외삼촌이 양육을 하는 건요. 엄마 일은 어린 조카를 양육하고 지은 씨의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누나와 함께 보낸 짧은 행복은 끝났지만 아직 가족들에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애교쟁이 외동딸 서윤이, 엄마와 꼭 닮은 서윤이의 티 없이 맑은 웃음이 가족 모두의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우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네요. 우리 애가 제가 엄마가 이렇게 시켰어요 옛날에. 서윤이의 사진과 영상으로 가득했던 엄마의 휴대전화. 아휴. 하지만 엄마를 잃은 그날 이후 좀처럼 웃질 않는 서윤이. 아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막 되게 어린애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힘들 수도 있는데 내가 더 힘들게 얘가 내 사과를 안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얘가. 내가 더 걱정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탓에 서윤이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전문 상담사에게 심리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미술 도구로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작업. 서윤이의 행동을 지켜보던 상담사는 조심스레 그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서윤이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4개월 전에 우리 언니가 상당히 힘든 일을 겪었다고 들었어. 살살지 않은 기억을 못해서 잘 나와봐야 머리를 들고 하는데 재미를 어떻게 없어. 아이가 그날의 기억을 잘 못하나 봐요.
그냥 겪은 일이 내가 사실은 너무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경우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건하고 나랑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게 나를 보호하는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무너지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사랑하는 엄마를 눈앞에서 잃었던 기억.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슬픔에 서윤이는 스스로 그날의 기억을 닫아버렸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눈앞에서 심지어 어머니가 살해되는 것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언어적인 어떤 협박을 당했다면 이 아이의 뇌는 굉장히 많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머니의 그런 죽음을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어떤 미련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보통 많이 형성을 하고 그게 아이들을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심리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서윤이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있을 때 엄마 나 심심해 이러면 놀아줬거든요. 그 사진은 놀아줄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이라도 해야죠. 서윤이의 곁엔 이제 함께할 엄마가 없습니다. 어떻게 동거하잖아. 그때 장난 안 끼고 자고 손실해서 안 돼. 최고의 친구였던 엄마. 눈 내리는 겨울이 참 좋았습니다. 흰 눈을 꼭꼭 눌러 눈사람을 만들어줬던 기억. 엄마와 함께면 겨울도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서윤이에게 처음 찾아온 겨울. 11살 아이는 손이 시린 줄도 모르고 눈 위에 그리운 이름을 적습니다. 이거를 쓴 거예요? 썼어요. 아유. 사랑하는 엄마. 세상 전부였던 엄마를 빼앗긴 서윤이. 시리고 아픈 이 시간이 지나 찾아온 봄은 따뜻할까요? 그땐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더는 춥지 않기를 바랍니다.